네, 익혔습니다. 예, 그 미분법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크리스토퍼 심벌이랑 미분법만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몇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두 가지만 비교하세요. 하나는 R3, 네, R3. 그리고 다른 하나가 S2, 인 R3. 그렇게만 비교하십시오. 하실 때. 네, 이거 괜찮나요? 그 계산 기준입니다. 하나는 R3에서 할 거고 R3에서 되면 S2에서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대상은 다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하기로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가정할 때 그 R3에서 커브가 있다고 해보세요. 네, 커브가 있으면 그 얘기는 구체적인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t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서 t에 따라서 xt, yt, gt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네. 그림이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R3에 있는 커브를 지칭합니다. 파라미터가 3개인 거죠? 파라미터는 한 개인 거고 아웃풋이 컴포넌트가 세 개인 거죠. t가 아, 바뀌는 네, 거에 따라서 x랑 y랑 g가 다 각각 바뀌는 거겠죠. 네. 그림을 혹시 그리실 수 있겠나요?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 예를 들어 R3의 아, 네. 헬릭스 같은 거 대충 그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커브라면, 상상이 가시나요? 예, 뭐, 이렇게 생긴 게 네네, 그런 거. T이 있으면은 예,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T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 그렇죠. 점마다 이렇게 세 그렇죠, 그렇죠. 개의 그 엔트리가 출력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맞아요. 그게 심상이고요. 괜찮나요? 그랬을 때, 여기서 그 커브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커브에 대해서 미분을 하려면 음, 각 점마다 이 점의 방향을 말해주는 잠깐만, 벡터를 뱉는 것을 알아보는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정확하게 맞아요. 그 접선 방향을 뱉어주는 겁니다. 미분을 하는 거는, 의미가. 네. 그게 미분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오늘의 이제 단순한 질문이, 이거 미분 어떻게 해요? 제가 그냥 하라고 시키면 예. 그냥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Z의 변화량 세 개에 대해서 미분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답이에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XYG라고 써서 그런데 XYG는 다 T에 대한 함수잖아요. 네, 그래서 XT, YT, GT라고 쓸 때 그 탄젠트 벡터를 만드는 방법은 그냥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미분하는 거예요.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그게 답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접 벡터 방향의 벡터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벡터는 당연히 지금 컴포넌트가 3개니까 R3의 벡터가 나오겠죠. 네, 여기까지 심상 다 납득하셨죠? 뭔 네, 말인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크리스펠 심볼을 왜 생각하는 거냐면 이게 S2를 기준으로 CR도 안 먹힌다는 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했던 생각을 똑같이 옮겨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커브가 R3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대신에 R3에 있는 S2 안에만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림 이해 가시죠? 네, 그 위에서 커브를 그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우스폴과 노스폴을 연결하는 그런 커브도 있겠고, 뭐 커브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한 그런 커브를 생각을 해요. 네, 알겠죠? 자, 그러면 얘의 경우는 근데 제가 이거 그림이 생각하기가 쉽게끔 그렇게 할게요. 제가 벡터장을 어떻게 주겠냐면 이 커브 지금 그려놓은 건 이해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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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리셔도 되고요. 예. 그러면 이 커브 위에서 정의되는 벡터장을 생각할게요. 네, 그래서 벡터장을 각 점마다 그 벡터들을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걸 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그리고 싶으신 대로. 그 커브 위에서 각 점마다 벡터가 있는 거가 벡터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을 예를 들어 사우스폴에서부터 그리셔가지고 쭉쭉 그려 나가는 거예요. 벡터들을 쭉쭉 찍어요. 접 벡터 찍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근데
못 그리겠는데. 왜냐면, 왜 못 그려요? 그냥 그리면 되지. 가령, 아, 그러니까 이 커브 위에 벡터장이 어떻게 생겨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냥 이런 거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요. 이런 거. 그냥 아무거나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생겨야 된다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죠? 각 점마다 벡터가 있으면 되는 것뿐이죠. 네네. 벡터 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임의로 하나 그린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까지 그림 이해 가시죠? 뭔 네. 그림인지?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 제가 이 점을 생각할게요. 요, 요 점. 네. 그래서 이 점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각해요. 네. 이렇게. 그림 납득하시죠? 네. 그래서 이 점을 포인트 P라고 할 때, 그래서 이 점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그 TPS2라고 쓸게요. 그러면 얘는 벡터 스페이스로서는 R2랑 같아야 됩니다. 네. 괜찮나요? 네. P점이 원점이 되는 것으로서 R2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그 분홍색으로 그려놓은 벡터장을 기준으로 보면 저 벡터장은 일반적으로 R2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게 보장이 돼요, 안 돼요? 벡터 창이요. 예. 점에서만 들어가지 않는. 들어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TPS2가 맞죠? 네. 근데 만약에 그래서 지금 이 원점이 P점이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벡터가 이렇게 이 안에 있었으면 다 들어가죠. 아, P점에서 벡터요? 아, 그건 다 들어가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예, 예. 모르죠. 예.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한 거지. 안 들어간다라는 도 아니고 들어간다도 아니죠. 모른다가 답이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벡터가 요렇게 있었어요. 만약에 이때 얘는 안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미분을 한다는 거는 미분의 기준은 저 벡터를 기준으로 그 저평면을 기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평면 바깥 세계는 그 공간 위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세계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 예를 들어서 이 벡터가 지금 제가 지금 이제 그냥 패드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 벡터가 이렇게 정사형을 시켜주게 되면 네.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거는 얘겠죠. 네. 요 벡터겠죠. 말이 혹시 납득이 가나요?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궁금해가지고, 이 파란 벡터가 여기 있는 분홍 벡터 중 하나인 거죠? 그렇죠. 분홍 벡터 중 하나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감각할 수 있는 거는 이쪽 저평면 위에 있는 거밖에 모른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아까 하신 미분 기준으로는 제가 이거를 대충 이 x라고 하는 벡터로 표현해 가지고 이게 스몰 x, y, g가 있었을 때 컴포넌트로 이렇게 있는 거를 t에 대해서 미분했던 거잖아요. 아까는. 네. 그랬을 때 각각 성분별로 미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아까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얘는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원래대로였으면 이거를 R3를 기준으로 미분을 한 다음에 R3를 기준으로 미분을 한 게 아까 성분별로 미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얘에서 뭐를 다 배제해야 되냐면 노말 디렉션을 다 빼야죠. 요렇게.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이 성분이 지금 노말 이거, 디렉션 성분이니까. 그래서 얘가 가령 V면 얘가 지금 성분이 N 방향으로서의 성분이 요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 N 방향이라는 게 N이 이 노말 디렉션. 탄젠트 플레인 방향인 건가요? N이 노말 디렉션이고요. N이라고 네. 하는 게. 네. 이 V라는 게 파란색이 V라고 하면 네. 그러면 지금 요 성분이 이 성분이죠.
아, 뺀 거요? 예, 그러면 뺀 거가, 이걸 지금 뺀 요 부분이 저 벡터에 살고 있는 녀석이죠. 저 평면에 살고 있는 녀석이죠. 이렇게 해줘야 두 개의 벡터 더해가지고 V가 나올 거잖아요. 아, 지금 두 개를 더해서 V를 만들려고 하는, 라고도 해석해도 등가지만 예. 그 법선 방향을 날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제가 이게 법선 방향이라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지금 법선 방향, 법선 방향이라는 건 이 플레인에 대한 법선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건데, 아니죠. 우리가 알고 아, 있는 정보는 아니에요? V죠. 아, 이 파란 건가요? 예, 음, 파란 거에 얘를 또, 아니까 얘를 구해서 예. 얘를 얻으려는 거죠. 아, 얘를 아니까 얘를 추출해서 알려고 그래서 하는 게 얘를 구하는 거죠. 이거네. 예, 저평면에 있는 것밖에 우리는 모르니까요. 알아야 되는 거는 얘가 아웃풋이죠. 네,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한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아니에요. 얘가 미분이에요. 아, 이 전체요? 예, 그럼 얘가 크리스토펠 심볼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미분의 일단 실체고요. 네, 크리스탈 심볼은 이 다음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얘가 크리스탈 심볼이라는 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그럼 지금 얘가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 살고 있으니까 그 베이시스가 두 개잖아요. 납득하시죠? 네, 벡터가 두 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이거, 다른 하나가 이걸로 파라미터라이즈를 해요. 이거는 말 이해가시죠? 뭔 네, 말인지? 네, 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 제가 U를 세타랑 푸사이 1이라고 방향 인덱스 처리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세타랑 푸사이 방향, 네네 세타랑 푸사이라고 하셔도 돼요. 네네, 그래서 그 U랑 V를 각각 인덱스로 1과 2라고 보면 네,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에 있는 녀석이냐면 탄젠트 스페이스에 살고 있는 녀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개로 스팬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UV 혹은 피세타로 만드는 거에 이제 그걸로 스팬이 되니까 그래서 그 개수가 유일하게 정해질 거잖아요. 이놈이랑 이놈이 네. 그러니까 선형 결합 리니어 같은 알제브라. 형태라는 말씀이신가요? 선형 결합인 아, 거죠. 예, 예. 이거 지금 진짜 리니어 알제브라 얘기예요. 진짜로. 얘네가 기저고, 예, 얘는 기저죠. 예, 정확하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크리스탈 심볼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얘를 원으로 써서 얘를 이제 감마 원. 그래서 얘는 지금 감마 이거 표현들을 좀 봐서 써긴 해야 되는데 뭐 대충 뭐 제가 이거 뭐 외우고 쓰고 있는 건 아니라 가지고 잠시만요. 얘는 그러면 to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가 그 이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어떻게 등장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일단 포인트 정확하게 할게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여기 개수가 있어야 된다는 건 동의가 되시죠? 자, 이렇게 쓸게요. 네, 네, 개수가 존재해야 되죠. 네, 유일하게 네, 얘를 크리스토퍼 심볼이라고 부르고요. 네, 얘가 감마 IJK들이고요. 기본적으로. 네, 그럼 이거 룰이 어떻게 적히는 거냐면 이 룰이 그 지금 이 미분을 이렇게 보통 써서 그래서 얘를 지금 i에 대해서 미분한 i 방향을 j 방향으로 왜냐하면 다음에 나머지 다 리니어리티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미분하면 ij로 네, 그러면 얘네들이 그 얘네로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K라고 쓴 거는 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K가 두 개가 있으면 지금 이게 K에 대해서 썸이니까 서피스 세팅에서는 지금 K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1, 2 네, 전달되지? 네, 네. 그리고 그때 여기가 IJ라고 써놓은 게 이 각각의 IJ를 픽스할 때마다 썸이 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항 자체가 K1일 때랑 K2일 때랑 합친 거라는 말씀이죠. 네, 그 K가 이게 그 이제 관습인데 미분기하에서의 관습인데 인덱스가 두 개면 언제나 썸의 뜻이에요. 이걸 아인슈타인 서메이션이라고 불러요. 아,
그래서 이 크리스탈 심볼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그 탄젠트 스페이스의 원소잖아요. 네. 이해가시죠? 이거를 베이시스로 쓴 개수가 크리스탈 심볼이에요. 단순히. 수식 미전에. 아, 그러면은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건가요? 같아야 되는 건데가 아니라 같은 거예요. 애시당초. 안 그러면 그게 크리스탈 심볼의 정의라니까요. 음. 그러니까 그 크리스탈 심볼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미분법을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해서 그 베이시스 기준으로 그 개수를 쓸 때 그 개수를 크리스토퍼 심벌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럼 유일하게 정해지잖아요. 그 정해진 룰을 적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음. 그 취지는 그러, 납득이 가셨나요? 그러면은 지금 이 개수가 두 개로 지정되는 것은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두 개로 했기 때문인 건가요? 그 서피스의 디멘전이 이어서 파라미터는 개수는 정해져요. 두 개로. 근데 그 순간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는 아, 로컬 코디네이트를 잡는 것마다 정해지는 겁니다. 지금 P랑 이제 그 세타를 정한 시점에서는 정해지는 거예요. 음,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정하는 순간이라고 해도 되고요. 로컬 코어디네이트를 잡은 시점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차트를 잡았다. 다 똑같은 말인데 그 순간 이제 그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베이시스들을 선택하는 것마다 차이도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이 표현들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관한 베이시스 잡은 다음 얘기잖아요. 네. 그 베이시스를 잡는 거가 여기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주어지는 순간 개수는 유일하게 정해져야만 되죠. 리니어 알제브라. 음, 이게 룰이고요. 룰 네, 이해가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해하신 다음에는 뭐를 리뷰하시면 좋냐면 확률론과 미분기야 디스코드 채널에 가시면 제가 그, 그 1월 16일자로 올려놓은 기하해석 노트들이 있거든요. 네, 다보라는 건 아니고요. 그 뭐를 먼저 좀 보시면 좋냐면 그래서 제가 2일자로 올려놓은 그 노트가 있어요. February 10으로 되어 있는 노트가 있거든요. 네. 그 노트를 열어보시면 제가 지금 한 설명이 다 거기 있어요. 보면 납득이 가실 거거든요.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게 그 미분법인 랩시비타 커넥션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고, 이거는 아셔야 돼요. 여기 계신 두 분 다. 아, 아셔야 네. 되고, 이해하셔야 돼요. 외우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지금 끊겨 있는 부분이 이거는 미분을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한 식인 것이고, 이 아래 거는 기저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 기저를 통해서 그 공간을 스팬하는 방식으로 적은 건데, 그렇죠. 그 얘를 계산해서 적으면 이게 나오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럼? 제가 뭔 소린지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다 이퀄이잖아요. 네. 이퀄이니까 같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계산하든. 음. 근데 이제 굳이 따지면 위쪽 관점은 R3의 XYG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굳이 아, 네. 따진다면. 네네네네. 아래쪽은 UV를 가지고 UV로 XYZ를 표현해가지고 UV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지 본질이 바뀐 건 아니죠.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1 베이시스를 가지고 벡터를 표현하든 1120 베이시스 가지고 표현하든 벡터는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그런 차이는 있어요. 다 미묘하고 섬세한 차이들이에요. 이것들은 좀 시간이 걸리는 거는 맞는데, 근데 제가 네. 여기서 좀 정확하게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이 크리스플 심볼이 뭐냐, 그러니까 계산부터 해보는 거는 괜찮기는 합니다. 괜찮긴 한데 이게 지금 뭔지 이해는 하는 가운데 하는 게 타당하겠죠.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가 꼭 의미가 돼야 되는 중요한 거가 지금 제가 말한 게 그 사실 이제 레비시비타 커넥션의 정의거든요. 사실은 이 그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법선 방향 뺀다가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 예, 법선 방향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법선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크로스 프로덕트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크로스 프로덕트가 법선 방향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UV를 가지고도 N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노트도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신 노트도. 아, 예, 그거는 제가 해봤습니다. 예, 외적하면 그래서 바로, 지금 in 예. R3라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R3가 아니면 크로스 프로덕트 계산을 하기가 깝깝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R3라는 가정이 지금 이 구체화에서 중요해요. 크로스 프로덕트, 경우에 따라서 크로스 프로덕트로 할 수가 있어서. 아, 그게 중요하고요. 근데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추상화를 한번 거쳐야 돼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듣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구체화 레벨에서. 그러니까 R3가 있으면은 법성 벡터 자체도 같은 공간 안에 밀어넣고 생각할 수 있어서 편리한 건가요? 네,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크로스 프로덕트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UV만 알면 할 수가 있으니까 간편한 거고요. 그리고 왜 S2를 생각하라고 하냐면 다른 서비스도 할 수 있는데 S2는 그 S2에 있는 포인트 자체가 노멀 디렉션이죠. 네. 그래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조차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아, S2가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요. 노멀 디렉션이라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S2 그린 거 보이시죠? 네. 그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포인트 하나 찍으면 이거 자체가 노멀이잖아요. 아, 예,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크로스 프로덕트조차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포인트를 찍는 순간 그거 자체가 노멀이니까요. 음, 다른 서비스는 이 n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노말을 계산하려면 그 말 그대로 u 방향의 베이시스랑 v 방향의 베이시스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진짜로 수행을 해줘야 돼요. 네, 일반적으로는 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네. ijk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근데 S2라는 세팅 때문에 얘는 포인트를 잡는 순간 포인트 자체가 노말 디렉션이라는 거죠. 토러스 같은 데서는 CR도 안 먹히는 건데 그건 진짜 이, 크로스 프로덕트 진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그, S2의 원점을 R3의 원점에 맞춰 놓으면은 정확히 그게 된다는 말씀이신. S2의 정의 자체가 원점이 센터예요. 정의 자체가. 아, 네, 네, 네. 아, 그래서 네, 그러면, 그냥 아, 네, 네, 예, 그래서 그 n을 계산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간편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 구체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지는 네. 말이 납득이 가시나요? 그 좀 약식으로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에 대한 핵심은 지금 다 짚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크리스토퍼 심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얘를 그냥 표현하는 그 이거의 베이시스에 대한 함수를 그 개수를 표현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게 다예요. 음, 이게 단데, 근데 거기서 기하 해석 노트 2번을 포함해가지고 보시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놈이 리마니안 메트릭에만 의존돼요. 크리스펠 심볼이. 이렇게 미분법을 이거를 미분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이렇게 미분을 규정한다는 거를 팬시한 말로는 레비시비타 커넥션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이 룰이 정보 기하에서는 안 먹힙니다. 참고로 미분법이 달라요. 아, 정보 기하의 맥락이 고려가 돼야 돼서 그래요. 때는 다른 게 됩니다. 전혀. 그러니까 법선 벡터를 뺄 수가 없게 되나요? 일단 다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예, 이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지금 이 계산하시면서 여기까지가 이해가 그냥 계산만 해보시면 안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게 뭔 상황인지가 그려져야 돼요. 구체적으로. 네,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미분이 어렵죠. 실제로. 그래서 요거를 하시면서 이거 해봐야 됩니다. 이거 말로 못 배워요. 그 계산도 해봐야 되고, 그 좀 생각도 많이 해봐야 되고, 디스커션도 많이 나눠보면 좋은데, 좀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금융팀이랑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작업을. 좀 도움을 좀 아, 구하셨어요. 왜냐면 많이 해봤거든요. 저쪽에서도. 네, 네, 그래서 이거 아마 계산 물어보면 바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건데 다 거치거든요. 처음에 이게 뭔 소리냐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이드 주면 알아듣거든요. 네. 네, 일단 제가 오늘 해드리는 얘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아니요, 제가 있으면 드릴게요. 한 개만 더 여쭤보고 예, 싶은, 예. 여기, 그, 여기 이 공식에 보면,
이제 이 심볼에 K, I, J 이렇게 세 개가 붙는데, 그, 이걸 어떻게 구성해야 아까의 두 가지 개수가 되는지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미분을 한다. 그러면 이게 U 방향의 디렉션을 V 쪽으로 미분한다. 네, 이런 거. 그러면 지금 이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서피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세타랑 B로 바꿔서 보셔도 됩니다. 네, UV가 그냥 제가 편해가지고 UV로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컬하게 여기를 그 여기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매핑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달됐죠? 네, 그러면 그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U 엑시스가 있어요. 이쪽. 그러면 그게 여기서 이렇게 갔을 거잖아요. 네. 지금 그거가 지금 만드는 벡터가 지금 DDU를 만들어낼 거예요. 인피니테시멀 디렉션. 그러니까 이 기호가 있을 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이게 U축을 따라가지고 이쪽에서 움직이는 게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만들고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네네네네. 네, 자, 지금 크리스탈 심볼 이전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그림이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하고 있는 행위 전부가.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레벨셋을 정해서 V를 가령 0으로 놓고 여기서 이걸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여기 지금 서피스 위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잖아요. 커브가.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커브를 따라 가지고 순간적으로 미분한 게 DDU라고 하고 있는 탄젠트 벡터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 기호는 어떤 걸 지칭하는 거냐면 그럼 지금 얘를 DDU라는 디렉션을 V 디렉션을 따라서 미분하겠다는 의미여야 되잖아요. 의미 네, 자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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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거는 어떤 얘기냐면 그 얘기는 이제 여기서는 이번에는 얘를 잡아요. 이쪽. 그러면 그게 얘를 만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걔를 따라 가지고 마찬가지로 DDU들이 쭉 바뀌겠죠. 여기서의 네, DDU, 여기서의 DDU, 여기서의 DDU들이 쭉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것들이 지금 순간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재겠다는 의미잖아요. 네, 의미 자체가 그 네. 말이 좀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전달하는 포인트는 얘가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얘를 이 한 번 미분된 거를 한 번 더 V로 미분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R3의 미분법이고요. 이렇게 하면 아, 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미분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뭐를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노멀 디렉션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퀄이 되게 하려면 근데 어쨌거나 제가 자 이거 그 오해 여지가 있으니까 잠시만요. 그 제가 이거를 지우고 그래서 지금 얘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그러면 지금 U랑 V가 있으니까 지금 인덱스를 두 개를 잡았으니까 얘가 그러면 1, 2 그러면 지금 얘가 1에 대해서 DDU가 있겠고 네, 2에 대해서도 DDV가 있겠고 여기는 1, 2고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지금 저 미분법은 저에서 설명한 저 룰이고 그랬을 때 얘가 정해질 거잖아요. 네. 그거가 정해지는 방식은 이제 보시라는 거죠.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건 이제 기하에서 노트 그러니까 결국 공식 적용하는 건 같아져요. 결과적으로 리마니아 메트릭의 함수로 적혀요. 구체적으로. 자, 이거 여기다 적고 싶진 않고. 괜찮나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유도를 받아들인 다음에 유도를 과정을 한번 보셔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래서 똑같다는 거구나. 그 과정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건 그냥 여기다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집어넣어서 네네. 계산하면 되잖아요. 네. 이게 일단 설명이거든요. 그 혹시 답이 안 되면 알려주세요. 그, 일단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그 1, 2, 이게 예. 기준이 되는 방향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걸 볼 때. 질문이 뭔가요? 아, 그러니까 U가 1이고 V가 2라고 네. 하면은 맞아요. 얘가 U를 놓고 V 쪽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V를 놓고 U 쪽으로 하겠다라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제가 말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얘는 아웃풋이 그 탄젠트 스페이스예요. 아, 탄젠트 벡터예요. 탄젠트 벡터. 네, 탄젠트 벡터니까 얘는 근데 탄젠트 벡터를 지금 할 때 여기서 그 지금 여기서 u랑 v를 잡았잖아요. 여기서. 네, 그래서 지금 u를 1로 대응시키고 v를 2로 대응시켰으니까 이렇게 인덱스가 정해졌어요. 아래쪽은. 괜찮나요? 이 컨벤션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u랑 v로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인덱스들을 여기다가 써놓은 거죠. 그럼 그 아래, 그래서 가령 이 아래 지금 1, 2라는 거는, 그 뜻이죠. 가령 여기서 이게 DDU였어요. U를 U 방향으로 미분해. 그거의 그 탄젠트 벡터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얘는 지금 인덱스를 제가 1, 2를 골랐으니까 얘 1, 1, 얘 1, 1. 아, 그리고 얘는 지금 베이시스 두 개니까 U 방향, V 방향. 아, 그리고 얘가 U가 1이니까 1, V가 2니까 2. 이렇게 하겠다고요. 어떻게 하는지 보이죠? DVV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V랑 V예요. 그러면 룰 보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감마 투투, 감마 투투, 그리고 이제 1, 2 붙이면 되겠죠? 네, 이렇게. 네. 그리고 만약에 하나 더 뒤에다가 DDV, DDU였다.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룰이 어떻게 됐어요? 2, 1이 되겠죠? 2, 1, 1, 2, 1, 2. 그래서 IJK입니다. 음. 아, 그러면은 여기가 U랑 V로 결정됐을 때 이미 이 아래는 둘 다 1, 2로 결정되는 거네. 네, 인덱스가 이미 정해진 거가 된 거죠. 그래서 아래쪽 인덱스는 정해진 거고요. 아, 그리고 나머지는 베이시스가 정하는 시점에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결과가 주어져야 되니까 그걸 위쪽으로 해서 썸이 도는 거를 써서 아까의 경우는 그래서 KK로 써놓은 것뿐이에요. 여기선 진짜 썸으로 쓴 거죠. 두 개짜리니까. 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 값은 실제로 뭔가를 써만 게 아닌 건가요? 여기선 더 이상 썸이 없는 거죠. 여기서는 각각이 크리스럴 심볼이 구체적인 함수인 거죠. 아, 그렇지만 이 두 개를 통틀어서 쓸 때 이런 K라는 노테이션을 쓰는 건가요? 아, 다시. 그러니까 K란 노테이션은 언제 쓰는 거냐면 인덱스 두 개가 그 두 개를 쓸 때만 썸이에요. 음, 그래서 아까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거 보시면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 네. 여기서 K만 인덱스가 두 개죠. 지금 못 찾았습니다. 크게 동그라미를. 여기요. 여기요. 여기. 네, 여기 보시면 이거요. 보이시나요? 여기요. 여기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IJ는 인덱스가 한 개씩이고 K만 인덱스가 두 개잖아요. 여기서. 네, 네. 인덱스가 두 개일 때만 썸의 뜻이라고요. 아, 그래서 이때는 얘가 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얘가 단수가 아닌 거죠. 얘가 복수입니다. 인덱스가 두 개여서. 아. 세 개일 수는 없는 거네. 세 개여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다 조심해서 써야 돼요. 근데 아, 일단은 인덱스가 두 개면 썸이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네. 관습입니다. 귀찮으면 썸으로 써도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구분할 때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뜻이 그냥 왜냐하면 이게 인덱스가 나중에 하도 늘어나서 그러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아,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면 돼요. 만약에 이거 썸을 굳이 붙이고 싶다고 하면 근데 이게 왜 골치 아프냐면 인덱스가 나중에 너무 많이 이거 미분기하 계산하다 보면 늘거든요. 그래가지고 붙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썸도 달고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쓰면 엄밀하게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듣고요. 지금 상태로는 없습니다. 좀 씹어 먹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뭐 네, 이거 풀고, 천천히 하세요. 그 네, 미분 이게 무슨 뜻인지가 둘 다 같이 가야 되거든요.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의미랑 직관이 같이 가야 되고요. 네, 계산하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다 그림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네, 네. 네, 그런 점 천천히 하시면 되고 혹시 구태기면 코멘트 없으신가요? 아, 네. 아마 제가 다 따라가진 못한 것 같고, 그 중간에 이제 그 벡터장 얘기를 꺼냈잖아요. 어, 그러니까 S2에서 커브가 있고, 그 커브 위에 그냥 임의의 벡터장을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 벡터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토퍼 심볼 자체는, 어, 그냥 S2 자체로만 얻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그 벡터장이 어떤 걸, 음, 지금 의미하는 건지.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이해인데 지금 애시장초 하고 있는 것은 벡터장을 벡터장으로 미분하는 거가 하고 있는 행위거든요. 여러분들 하는 게. 근데 벡터장. 지금 크리스플 심볼이라고 하는 거는 벡터장을 벡터장으로 미분한 벡터장이 뭐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가. 네. 미분을 하는 거가 벡터장 X를 Y라는 벡터장으로 미분할 때가 뭐냐라는 걸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위는. 아, 그랬을 때 얘네들이 그러면 베이시스 벡터장을 기준으로 표현이 될 거잖아요. 얘네들이. 그랬을 때 거기서 얘가 그 표현이 되는 거를 이렇게 X, Y, K라고 전 쓰고 있는 거고 얘네들을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생각해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한 게 벡터장을 벡터장으로 미분한다라는 의미가 그 R3일 때랑 S2일 때가 달라진다가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그 법선 방향만큼을 배제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거 레비시비타 커넥션이란 말이 그게 다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 룰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 문제들 푸시면서. 음, 모르실 수 있으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이거 걸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어떤 까끌까끌한 게 한두 개가 아닐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시간 아니, 되시고요. 가시기 전에 제가 아까 벡터장을 그 질문하시니까 제가 하나가 더 궁금한데, 그거 급해가지고요, 빨리. 네. 이거는 아까 임의로 주어진 게 아니었나요? 임의로 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의의 벡터장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 거니까요. 근데 그 이 S2 위에 있는 벡터장인 거죠? 어, S2 위에 있다는 말을 잘해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아까 그려놓은 건 S2의 접벡터장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네. S2의 커브에서 만들어진 벡터장이니까 벡터장 자체는 R3에 있는 거를 지시한 거고요. 아, S2에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제가 그린 거는 S2에 있는 커브 위에 있는 벡터장이라는 뜻이었지, 거기서 접벡터장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법선 방향을 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벡터장은 R3에 살고 있는 거지, S2의 접벡터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커브를 S2를 따라 그렸을 뿐이지 벡터장이란 건 R3에 있는 거네요. 가령 요런 커브가 있겠고 요런 커브에서 심지어 이것들이 다 접벡터 안에 접평면에 살고 있는 녀석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미분하는 과정에서는 그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네. 벡터를 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쪽 디퍼런스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디퍼런스 자체는 이놈 자체는 TPM에 살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네. TPS2에.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도로 살게끔 정사형을 다시 해줘야 된다고 포인트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평면에서 출발해도 됩니다. 그 저평면에 살고 있는 벡터장을 저평면에 살고 있는 벡터장으로 미분해도 안 돼요. 다시 저평면에 안 살아요. 말이 안 돼요. 아, 지금 이거 보시면 이 벡터를 일로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이거 두 개 디퍼런스 취해보면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이놈이 TPS2에 살고 있으란 보장이 없잖아요. 네. R3에 살지. 네. 그러니까 이놈을 도로 그
그 이제 다시 이제 빼줘야 된다고. 이게 이 놈이 이제 V라고 하면 그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오직 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뭘 뺀 거? 네, 그게 그 오늘 얘기 전달의 가장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시고 물어보세요. 하시고 네네. 물어보시면 네. 네. 제가 답을 고맙습니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벡터장을 벡터장으로 미분한다는 이야기는 어떠세요? 어, 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크레스퍼 심볼 자체를 어, 크리스톤볼 심볼 자체는 저는 그 가우스 공률을 계산하기 위한 그냥 중간 수단 정도만 여겼는데, 음, 이게 미분을 여러 번 하면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몇 번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미분을 두 번 이상 하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음, 그게 그 미분을 몇 번 하는 거 자체가 지금 그 질문해 주신 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 그러니까 이 식을 보면, 여기 식 보이시죠? 잠시만요. 여기. 네. 이 식을 보면, 우선 이 방향을 결정할 때, 그 기저를 잡을 때 미분을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DDU랑 DDB가 일종의 네. 기저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기저긴 한데, 기저가 편미분 개수가 기저인 거잖아요. 현명은 기호죠, 정확히는. 아, 그러니까 DDU라는 게 U 방향으로의, 이게 아마 비슷한 게, 이거는 아마 그 몇 페이지야. 이 First Fundamental 폼에도 그, 퍼스트 펀더멘탈 폼에 쓰는 거는 DS가 뭔지를 정해놓은 걸로 기억하긴 하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네, 음, 잠시만요. 아, 네. 어, 음, 음, 그러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이 값이 DS 아닌가요? DS가 뭐죠? 그 적분소? 적,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작은 넓이의 단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음, 이거 그게 맞는지, 뭐, 네, 저도 그렇게 쓰는 걸 본 것 같은데 그 개념이 여기서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음, 음, 근데 이제 이거를 계산할 때 보면은 그 일단 EFG의 이 세 개의 개수는 이걸 그냥 그 내적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 그 사인 코사인으로 된 걔네를 다 내적을 하잖아요. 개수를 네, 여기서 그리고 어 이 du 제곱, dudv, dv 제곱은 음, 그 뭐야 u가 세타 방향이라고 하면은 v가 타이 방향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d 세타의 제곱, d 세타 d 프사이 d 프사이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U를 지금 U랑 V를 다른 뭐 파라미터로 보시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음, 아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던 미분을 몇 번 하냐 그 개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 아까 잠시만 제 이 그림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그 뭐야 이 커브를 따라서 벡터장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에 그 이 커브는 S2를 따라서 그린 거긴 하지만 이 벡터장 자체는 R3의 원소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미분하고 싶은 거는 이 커브를 따라 있는 벡터장인 거고 그거를 벡터장으로 미분한다고 할 때 그 벡터장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그게 벡터장은 그러니까 가장 쉬운 벡터장은 아마 뭐 가장 쉬운 뭐 R2에서 R2로 가는 벡터장 이런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R3니까 뭐 네, R3든 뭐든 뭐 했을 때 이 R3의 공간에서, 그러니까 R3의 공간에서 각 모든 벡터에 대해서 벡터를 이렇게 할당한다고 했을 때 이게 아마 이거를 벡터장인 것 같고, 네, R3에서 R3로 가는. 근데 이제 크리스퍼 심볼 자체가 이 벡터장을 미분했을 때에 대한 어떤 음, 정보의 총집합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질문했던 거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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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다시 질문을 정확하게 드리면 미분하는 대상이 이건 거잖아요. 이걸 따라 있는 벡터장. 그것까진 맞는 거죠. 원하는 대상이, 음,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는 S2를 따라 있는 커브에 있는 벡터장이요.
어떤 거에서요? 지금 저희가 뭘 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그 크리스토펠 심볼이라는 개수를 이용해서 미분을 한다는 행위가 여기로 돌아가 보면 이 P점에 대해서 S2의 탄젠트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벡터를 검출해 내는 건데 그 벡터의 좌표가 이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기저가 얘네 둘이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벡터 장을 벡터 장으로 미분한다는 그 코멘트로 돌아가서 앞에 벡터 장을 미분한다고 할 때 미분하는 대상이 이 커브는 S2를 따라서 있고 그다음에 이 위에 한 점마다 벡터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 점을 딱 찍으면은 탄젠트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벡터로 내려서 만들겠다 그 얘기 아닌가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벡터장을 벡터장으로 미분할 때 벡터장으로 미분하는 벡터장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게 탄젠트 스페이스들의 모임인가요?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음, 그러니까 우선 제가 비교적 확실하게 알겠는 것은 이 커브는 S2를 따라 있어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걸 지렁이처럼 따라서 내려갈 수도 있고 뭐 무슨 형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커브 이 커브를 R3의 좌표들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S2 위에 덮여져 있는 무슨 좌표 평면이 있으면은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해서 이 커브에 대한 함수를 딸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두 개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한 거를 각 점, 각 커브에 있는 점을 찍으면 그 점에 대해서 그 파라미터들에 따른 두 개의 벡터가 이제 나올 텐데 걔네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 점에서 파라미터에 따라서 나오는 그 뭐야 그 정보는 U랑 V는 단순히 S2에서 그 점이 어디에 있는지만 얘기해 주잖아요. 그거는 좀 말이 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시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 커브가 있다고 할 때 이 커브 위에 한 점을 골랐을 때 이거를 뭐 세타 방향이랑 푸사이 방향으로 적으면 이 점의 위치만 알 수 있지 이 점에 있는 벡터는 모르는 거잖아요. 벡터라는 게 R3에서 그 점의 위치요? 아니요. 그러니까 벡터 장에 있는 이 벡터들이에요. 벡터장이 주어져 있다는 거는 R3에서 R3로 가는 어떤 함수가 주어진 셈이니까, 네. 뭐, 아마 알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 점을 찍었을 때 세타 방향이랑 푸사이 방향으로 써 있는 뭔가를 가지고는 그걸 모르잖아요. 세타랑 푸사이를 알면은 S2의 모든 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아까는 이제 벡터장은 R3에서 R3에 대한 함수인 거니까.
네, S2도 R3 안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S2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한 모든 점에 대해서 어떤 벡터로 가는지, 그러니까 벡터장을 맨 처음에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네. 알겠죠? 그러니까 알기는 하는데 제 이야기는 그 세타랑 푸사이가 들고 있는 정보 두 개만 들고는 그 위치 정보만 알 수 있지. 여기에 딸려 있는 벡터가 뭔지는 모른다는 거죠. 딱 그것만 주어졌을 때. 아, 그쵸. 네, 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내가 미분하고 싶은 거는 이걸 따라가는 벡터장인데 그냥 그 세타랑 푸사이 정보만 가지고 미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얘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떤 거를 미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곡선 자체를 미분하는 게 아니고 이 곡선을 따라서 점마다 어떤 벡터들이 있으니까 이 곡선을 따라 있는 벡터 장을 미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벡터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네, 네. 아까는 없다고 생각한 거고. 예. 음, 네. 네. 조건희 선생님 말한 게 이제 벡터장의 어떤 헬스본 심볼 자체가 벡터장의 미분을 말하는 거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끼워 맞추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어느 지점에서 딱 정확히 맞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바뀌는 거요? 맞게, 그러니까 벡터장이 어디에 딱 들어간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크리스퍼 심볼 구해보셨잖아요. 네. 저도 뭐 다 구해보진 않았는데, 문제 1번인가 2번? 2번이죠? 2번입니다, 2번. 2번 했을 때, 이게 벡터장을 우리가 몰라도, 벡터장이란 걸 애초에 존재조차 생각 안 했는데 그냥 구할 수 있었잖아요. 생각 안 해도 뭔지 몰라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벡터장의 존재를 그럼 왜 생각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산했을 때 얘가 어디 들어가는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자리가 여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왜냐면 원래 하고자 하는 게 이거니까.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그런 걸로 전 이해하고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 2번 저도 계산하지 말아서. 2번을 하면은 그 세타랑 피에 대한 함수로 나오지 않아요? 아, 네. 2번 이거요? 네. 2번 계산을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값을 8개 뽑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면은 그 값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임의의 벡터장에 대한 정보랑 같이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아, 그러게요. 아니면은, 그런데 그거는 어우러질 수가 있는 게 이 값이 그 상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타랑 파인가? 세타랑 뭐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세타랑 파이에 대한 거잖아요. 어쨌든. 네, 네. 그냥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기는 하나, 그, 이걸 갖고 있으면은, 음, 그러니까 벡터장에 있는
각 점에 대한 벡터들의 정보는 어디로 갔냐 그 말씀이신 거죠? 벡터장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 끼워 넣어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크리스토퍼 심볼 자체에 뭔가 숨어 있는지. 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 G들은 전부 매트릭 텐서의 엔트리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지금으로서는 임의의 벡터장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얘가 각 개수들이라고 할 때, 음, 저도 조금 말씀을 듣고 나니 어이가 없긴 합니다. 왜냐면은 뭐 사인 제곱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개수가 고정이 된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멀 방향을 안 빼도 돼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2번에는 아까 그림을 그릴 때 그렸던 이 구의 곡선에 있는 벡터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곡선이요? 예, 그러니까, 예, 이, 그,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그림을 새로 그려보면, 이게, 이게 구의 곡면에 있는 커브라고 할 때, 실제로 여기에 무슨 벡터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음, 이게 벡터장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한 점을 찍으면은 뭐, 뭐 세타에 대해서 뭐고 푸사에 대해서 뭐고 이게 이제 좌표가 나오는데 그러면 S2에서 이 좌표가 어딘지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탄젠트 플레인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직선 형태일 테니까 이거 이 뭐야 결국에 이걸 빼가지고 이 빨간 거를 구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럼 여기다 갖다 붙이면 각 점에마다 빨간 이제 어떤 벡터들이 생길 거잖아요. 여기는 노멀 방향이니까 뭐 없다고 치고 여기는 뭐 이렇게 됐다고 치고 여기도 없고 뭐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헷갈리는 거는 그럼 얘 정보들이 다 어디 갔냐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그 이번에 크리스퍼의 심볼을 다 계산했을 때 그 계산을 하면 이 세타랑 프사이 값에 의해서 이 빨간 벡터가 완전히 정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벡터장에 원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벡터들과 관계없이 마치 그냥
세타랑 푸사이라는 S2의 위치에 따라서 빨간 벡터들이 정해진다는 말 같아서 제가 보기에도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다시 보니 노멀 방향이라 그 뭐야 안 빼도 된다는 말씀도 이해가 안 되기는 하거든요. 아까 그 뭐 크리스퍼 심볼 모르겠어요. 기호를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D U D 플러스 모르겠어요. 뭐, 기호가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네. DDV였습니다. 이, DDV. 이렇게 네. 있는데 아마도 음 크리스퍼 심볼 자체가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이게 기호가 뭐죠? 이 전체를 통칭하는 기호가 뭔지 아세요 이게? 이게 아까 보여주신 것은 TPS2였죠. 이 값이 P TPS2였습니다. 그럼 이제 TPS2의 어떤 그 벡터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 이게 그러니까 그 포인트의 S2 위에 탄젠트 플레인이라는 말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동 음, 음,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동시에 음, 어떤 함수로도 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음, U랑 V라고 하면 되나? TPS2의 정의역은 S2에서 출발하지 않나요? TPS2는 뭐 R2랑 동형이라고 하면은 네. 아이소몰픽하다는 말 좀 건가요? 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르겠어요. 어떤 특정한 TPS2의 점이 예를 들어 그냥 EDTU가 있고 플러스 뭐 3DTV라고 했을 때 네. 어, 근데 이거는 그 이 어, 뭐 U랑 V란 어떤 기저가 있을 때 정확히는 V가 이런 기저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어, 음, 아니네요. 잘 모르겠네요. 벡터장에 뭔가 아니, 벡터장 기저를, 정보를 기저를 DDU랑 DDV로 놓으면 단순히 2,3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쵸. 아까 그려주신 그림에서 그냥 다른 점은 이 단위가 여기가 DDU고 여기가 DDV인 것만 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임의의 그냥 벡터장 정보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예를 들어 P, P점에서 벡터장을 어떤 벡터장 FP가 있을 때 FP에서 예를 들어 이게 뭐 3,4라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 주어졌다고 하면
그러면 뭐 어떻게 계산을 다 했더니 TPS2에 P를, 그러니까 정확히는 FP를 넣으면 1,4를 넣으면 뭐 그냥 내적, 예를 들어 그냥 내적 같은 게 된다고 하면은 3이랑 3,4. 아니 좀 이상하다. 음, 이상하군요. 음, 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이거는 스칼라가 나오네요. 이게 아니라 아,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노트를 다시 보고 이야기해 보실까요? 네, 일단은 저는 할 수 있으면 이 계산을 확인해 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이거랑 이게 실제로 같은지. 음, 이게 계산이 된다면은 위에 계산한 거랑 아래 계산한 거랑 같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S2를 기준으로 말했을 때 이 노멀 벡터라는 거는 따로 계산 안 해도 뭐야, 이 좌표 XYZ 자체가 노멀 벡터인 거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좌표 자체가 노멀 벡터니까 계산하기가 편하다는 지금 그런 말씀으로 네, 네, 얘기해 네, 주신 거죠. 네, 음, 음,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정확하게 이거인 거고요. t에 대해서 뭐야, 각 성분에 대해 미분한 벡터를 이 안에 또 집어넣었고, 노멀 벡터랑 프로젝션에서 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의 계획은 그 노트를 한번 더 보고, 뭐야, 이거를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지 시도해 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태용 선생님은 뭘 해봐야겠다 약간 그런 게 생기셨나요? 음. 제가 이거 문제 2번, 아직 2번을 좀 풀다가 말아서 그거를 좀 음, 계산을 마무리하고 제가 이번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은 우선 여기는 매트릭 텐서의 역행렬의 뭐야 엔트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KIJ로 KIJ가 고정이잖아요. 여기 기호에 보면은 이 심볼 아래 K가 있고 IJ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네, 이거 계산하는 거는 제가 GPT한테 물어보니까 뭐 아마 여기 L이 뒤에 숨어 있으니까 아까 조건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모든 L에 대해서 다 더한 거를 다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K가 하면 될 것 같아, 이거는. 1이면 11, 12 이렇게 해갖고 더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S2는 뭐야
이렇게 다이고널이잖아요. 그 1 여기고 여기가 사인 제곱의 제타분의 1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역행렬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그 IJ 텀이 다 0이라 그 GKL 중에 G12나 G21은 전부 다 0이어가지고 이게 다 빵이 되거든요. 네, 아, 이건 해보면 돼요. 해보면 돼요. 네, 네, 그냥 크리스포의 그런 심볼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해봤어서 네. 어렵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노트를 보고 네, 저도 좀 보겠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얘기해도 진전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